이별 후 우리는 종종 연락하지 않기라는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내리는 고독한 결정이죠.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합니다. 혹시 그 사람, 내가 먼저 침묵을 깨고 연락해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참 낭만적인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우리의 옛 사진을 들여다보며 당신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매일 아침 휴대폰 화면에 당신의 이름이 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낭만적인 상상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환상이 현실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느새 자신의 치유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닌 그의 반응을 위해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아프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침묵은 오직 의도적일 때만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연락을 끊은 이유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기 위한 전술이라면, 그에게서 먼저 문자가 오게 하려는 미끼라면 그것은 진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감정의 림보 상태에 갇혀 있는 것뿐입니다. 물리적인 끈은 잘랐을지 몰라도 에너지의 끈은 여전히 그에게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이죠. 당신의 침묵이 자존감이 아닌 희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은 멀리서도 너무나 쉽게 간파당하고 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정말로 당신이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는 왜 당신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걸까요? 대화하고 싶다면 왜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왜 어둠 속에 숨어서 당신이 첫 발을 내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한 행동은 자신감이나 성숙함 혹은 감정적 명료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스스로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도권을 쥔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방관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조용히 바라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 올바른 사람은 침묵 뒤에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다가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당신이 침묵을 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는 재회를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안심을 바라는 걸까요?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그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애초에 왜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는지 그 이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불확실함을 좇는 것에 지쳐서였나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에 신물이 나서였나요? 혹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얽혀 있는 것이 당신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나요? 그 이유를 굳게 붙잡으세요. 그 이유가 바로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그 이유가 있기에 당신은 일시적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섣불리 침묵을 깨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가려움을 긁기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확한 판단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결정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 평화, 그리고 성장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먼저 연락했을 때 우리는 실망감만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는 답장을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다정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도도, 노력도,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익숙한 목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치유라는 의도에 단단히 닻을 내렸을 때 비로소 강력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거리를 둘 때 그 침묵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명료함을 찾게 됩니다. 더 이상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삶, 당신의 기쁨, 당신의 목표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그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아도 온전하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그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가 몰래 희망을 품고 있든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든 상관없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개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힘의 균형은 바뀝니다. 당신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평화와 자유는 그가 보낼 수 있는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그가 내가 연락을 끄는 이 침묵을 깨주길 바라고 있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스며들 때 대신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나는 과연 그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이 침묵을 미끼가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경계선으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명확함만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거라는 추측 위에는 어떤 관계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동적인 태도에 당신의 평화와 성장을 저당 잡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면서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그 경계를 무너뜨려 주기를 기다리며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당신이 먼저 상처받을 각오를 하기를, 당신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침묵은 누군가를 바꾸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물론 성찰의 계기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적 성숙도, 노력,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만약 침묵이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면 그 깨달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에서는 결국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뒤로 물러나 당신이 먼저 연락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동성은 건강한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늘 관계의 간극을 메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감정을 관리하고 대화를 이끌고 치유를 시작하는 역할을 도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침묵이 벽처럼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이 많이 났어. 이제 이야기할 준비가 됐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문자 한 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만약 그가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기 싫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와 내 통제권 아래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성찰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후자는 자존심과 회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그의 불안감을 덜어줄지는 몰라도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두려워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워하면서도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 역시 두려워하면서도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두려울 수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용기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쩌면을 기다리지 마세요. 추측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마세요. 단지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침묵을 깨지 마세요. 그가 명확함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길 바랐어. 내가 상처받기 싫었거든. 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투자하고 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에너지가 곁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헌신할 사람을 구분해 줄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단순한 소통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죠.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가치를 깨달은 남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도 뛰어듭니다. 당신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나타납니다. 지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건너편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에 주목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많은 것을 알려줄 테니까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 그가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깰 것이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와 주기를 바라며 침묵 속에 앉아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침묵 속에 있을 수 없어. 당신을 잃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테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이별 후 우리는 종종 연락하지 않기라는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내리는 고독한 결정이죠.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합니다. 혹시 그 사람, 내가 먼저 침묵을 깨고 연락해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참 낭만적인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우리의 옛 사진을 들여다보며 당신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매일 아침 휴대폰 화면에 당신의 이름이 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낭만적인 상상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환상이 현실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느새 자신의 치유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닌 그의 반응을 위해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아프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침묵은 오직 의도적일 때만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연락을 끊은 이유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기 위한 전술이라면, 그에게서 먼저 문자가 오게 하려는 미끼라면 그것은 진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감정의 림보 상태에 갇혀 있는 것뿐입니다. 물리적인 끈은 잘랐을지 몰라도 에너지의 끈은 여전히 그에게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이죠. 당신의 침묵이 자존감이 아닌 희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은 멀리서도 너무나 쉽게 간파당하고 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정말로 당신이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는 왜 당신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걸까요? 대화하고 싶다면 왜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왜 어둠 속에 숨어서 당신이 첫 발을 내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한 행동은 자신감이나 성숙함 혹은 감정적 명료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스스로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도권을 쥔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방관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조용히 바라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 올바른 사람은 침묵 뒤에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다가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당신이 침묵을 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는 재회를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안심을 바라는 걸까요?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그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애초에 왜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는지 그 이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불확실함을 좇는 것에 지쳐서였나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에 신물이 나서였나요? 혹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얽혀 있는 것이 당신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나요? 그 이유를 굳게 붙잡으세요. 그 이유가 바로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그 이유가 있기에 당신은 일시적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섣불리 침묵을 깨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가려움을 긁기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확한 판단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결정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 평화, 그리고 성장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먼저 연락했을 때 우리는 실망감만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는 답장을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다정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도도, 노력도,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익숙한 목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치유라는 의도에 단단히 닻을 내렸을 때 비로소 강력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거리를 둘 때 그 침묵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명료함을 찾게 됩니다. 더 이상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삶, 당신의 기쁨, 당신의 목표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그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아도 온전하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그가 먼저 연락해주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가 몰래 희망을 품고 있든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든 상관없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힘의 균형은 바뀝니다. 당신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평화와 자유는 그가 보낼 수 있는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그가 내가 연락을 끄는 이 침묵을 깨주길 바라고 있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스며들 때 대신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나는 과연 그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이 침묵을 미끼가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경계선으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명확함만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거라는 추측 위에는 어떤 관계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동적인 태도에 당신의 평화와 성장을 저당 잡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면서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그 경계를 무너뜨려 주기를 기다리며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당신이 먼저 상처받을 각오를 하기를, 당신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침묵은 누군가를 바꾸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물론 성찰의 계기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적 성숙도, 노력,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만약 침묵이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면 그 깨달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에서는 결국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뒤로 물러나 당신이 먼저 연락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동성은 건강한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늘 관계의 간극을 메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감정을 관리하고 대화를 이끌고 치유를 시작하는 역할을 도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침묵이 벽처럼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이 많이 났어. 이제 이야기할 준비가 됐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문자 한 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만약 그가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기 싫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와 내 통제권 아래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성찰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후자는 자존심과 회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그의 불안감을 덜어줄지는 몰라도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두려워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워하면서도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 역시 두려워하면서도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두려울 수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용기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쩌면을 기다리지 마세요. 추측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마세요. 단지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침묵을 깨지 마세요. 그가 명확함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길 바랐어. 내가 상처받기 싫었거든. 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투자하고 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에너지가 곁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헌신할 사람을 구분해 줄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단순한 소통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죠.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가치를 깨달은 남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도 뛰어듭니다. 당신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나타납니다. 지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건너편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에 주목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많은 것을 알려줄 테니까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 그가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깰 것이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와 주기를 바라며
침묵 속에 앉아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침묵 속에 있을 수 없어. 당신을 잃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테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이별 후 우리는 종종 연락하지 않기라는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내리는 고독한 결정이죠.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합니다. 혹시 그 사람, 내가 먼저 침묵을 깨고 연락해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참 낭만적인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우리의 옛 사진을 들여다보며 당신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매일 아침 휴대폰 화면에 당신의 이름이 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낭만적인 상상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환상이 현실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느새 자신의 치유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닌 그의 반응을 위해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아프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침묵은 오직 의도적일 때만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연락을 끊은 이유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기 위한 전술이라면, 그에게서 먼저 문자가 오게 하려는 미끼라면 그것은 진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감정의 림보 상태에 갇혀 있는 것뿐입니다. 물리적인 끈은 잘랐을지 몰라도 에너지의 끈은 여전히 그에게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이죠. 당신의 침묵이 자존감이 아닌 희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은 멀리서도 너무나 쉽게 간파당하고 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정말로 당신이 먼저 연락해주길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는 왜 당신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걸까요? 대화하고 싶다면 왜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왜 어둠 속에 숨어서 당신이 첫 발을 내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한 행동은 자신감이나 성숙함 혹은 감정적 명료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스스로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도권을 쥔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방관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조용히 바라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 올바른 사람은 침묵 뒤에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다가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당신이 침묵을 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는 재회를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안심을 바라는 걸까요?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그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애초에 왜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는지 그 이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불확실함을 좇는 것에 지쳐서였나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에 신물이 나서였나요? 혹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얽혀 있는 것이 당신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나요? 그 이유를 굳게 붙잡으세요. 그 이유가 바로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그 이유가 있기에 당신은 일시적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섣불리 침묵을 깨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가려움을 긁기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확한 판단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결정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 평화, 그리고 성장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먼저 연락했을 때 우리는 실망감만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는 답장을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다정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도도, 노력도,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익숙한 목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치유라는 의도에 단단히 닻을 내렸을 때 비로소 강력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거리를 둘 때 그 침묵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명료함을 찾게 됩니다. 더 이상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삶, 당신의 기쁨, 당신의 목표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그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아도 온전하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그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가 몰래 희망을 품고 있든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든 상관없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힘의 균형은 바뀝니다. 당신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평화와 자유는 그가 보낼 수 있는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그가 내가 연락을 끄는 이 침묵을 깨주길 바라고 있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스며들 때 대신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나는 과연 그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이 침묵을 미끼가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경계선으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명확함만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거라는 추측 위에는 어떤 관계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동적인 태도에 당신의 평화와 성장을 저당 잡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면서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그 경계를 무너뜨려 주기를 기다리며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당신이 먼저 상처받을 각오를 하기를, 당신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침묵은 누군가를 바꾸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물론 성찰의 계기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적 성숙도, 노력,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만약 침묵이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면 그 깨달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에서는 결국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뒤로 물러나 당신이 먼저 연락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동성은 건강한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늘 관계의 간극을 메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감정을 관리하고 대화를 이끌고 치유를 시작하는 역할을 도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침묵이 벽처럼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이 많이 났어. 이제 이야기할 준비가 됐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문자 한 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만약 그가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기 싫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와 내 통제권 아래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성찰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후자는 자존심과 회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그의 불안감을 덜어줄지는 몰라도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두려워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워하면서도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 역시 두려워하면서도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두려울 수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용기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쩌면을 기다리지 마세요. 추측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마세요. 단지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침묵을 깨지 마세요. 그가 명확함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길 바랐어. 내가 상처받기 싫었거든. 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투자하고 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에너지가 곁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헌신할 사람을 구분해 줄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단순한 소통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죠.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가치를 깨달은 남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도 뛰어듭니다. 당신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나타납니다. 지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건너편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에 주목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많은 것을 알려줄 테니까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 그가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깰 것이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와 주기를 바라며 침묵 속에 앉아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침묵 속에 있을 수 없어. 당신을 잃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테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이별 후 우리는 종종 연락하지 않기라는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내리는 고독한 결정이죠.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합니다. 혹시 그 사람, 내가 먼저 침묵을 깨고 연락해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참 낭만적인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우리의 옛 사진을 들여다보며 당신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매일 아침 휴대폰 화면에 당신의 이름이 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낭만적인 상상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환상이 현실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느새 자신의 치유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닌 그의 반응을 위해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아프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침묵은 오직 의도적일 때만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연락을 끊은 이유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기 위한 전술이라면, 그에게서 먼저 문자가 오게 하려는 미끼라면 그것은 진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감정의 림보 상태에 갇혀 있는 것뿐입니다. 물리적인 끈은 잘랐을지 몰라도 에너지의 끈은 여전히 그에게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이죠. 당신의 침묵이 자존감이 아닌 희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은 멀리서도 너무나 쉽게 간파당하고 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정말로 당신이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는 왜 당신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걸까요? 대화하고 싶다면 왜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왜 어둠 속에 숨어서 당신이 첫 발을 내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한 행동은 자신감이나 성숙함 혹은 감정적 명료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스스로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도권을 쥔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방관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조용히 바라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 올바른 사람은 침묵 뒤에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다가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당신이 침묵을 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는 재회를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안심을 바라는 걸까요?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그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애초에 왜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는지 그 이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불확실함을 좇는 것에 지쳐서였나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에 신물이 나서였나요? 혹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얽혀 있는 것이 당신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나요? 그 이유를 굳게 붙잡으세요. 그 이유가 바로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그 이유가 있기에 당신은 일시적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섣불리 침묵을 깨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가려움을 긁기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확한 판단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결정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 평화, 그리고 성장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먼저 연락했을 때 우리는 실망감만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는 답장을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다정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도도, 노력도,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익숙한 목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치유라는 의도에 단단히 닻을 내렸을 때 비로소 강력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거리를 둘 때 그 침묵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명료함을 찾게 됩니다. 더 이상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삶, 당신의 기쁨, 당신의 목표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그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아도 온전하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그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가 몰래 희망을 품고 있든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든 상관없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힘의 균형은 바뀝니다. 당신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평화와 자유는 그가 보낼 수 있는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그가 내가 연락을 끄는 이 침묵을 깨주길 바라고 있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스며들 때 대신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나는 과연 그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이 침묵을 믿기가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경계선으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명확함만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거라는 추측 위에는 어떤 관계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동적인 태도에 당신의 평화와 성장을 저당 잡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면서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그 경계를 무너뜨려 주기를 기다리며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당신이 먼저 상처받을 각오를 하기를, 당신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침묵은 누군가를 바꾸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물론 성찰의 계기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적 성숙도, 노력,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만약 침묵이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면 그 깨달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에서는 결국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뒤로 물러나 당신이 먼저 연락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동성은 건강한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늘 관계의 간극을 메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감정을 관리하고 대화를 이끌고 치유를 시작하는 역할을 도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침묵이 벽처럼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이 많이 났어. 이제 이야기할 준비가 됐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문자 한 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만약 그가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기 싫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와 내 통제권 아래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성찰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후자는 자존심과 회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그의 불안감을 덜어줄지는 몰라도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두려워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워하면서도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 역시 두려워하면서도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두려울 수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용기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쩌면을 기다리지 마세요. 추측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마세요. 단지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침묵을 깨지 마세요. 그가 명확함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길 바랐어. 내가 상처받기 싫었거든. 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투자하고 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에너지가 곁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헌신할 사람을 구분해 줄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단순한 소통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죠.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가치를 깨달은 남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도 뛰어듭니다. 당신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나타납니다. 지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건너편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에 주목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많은 것을 알려줄 테니까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 그가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